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기본 지식. 레버릴 새로운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기초 지식. 4. 국가도 살림이 어려우면 대출을 받는다. 구제금융의 역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국 정상들에게는 전쟁에서 이기는 일 외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맺은 평화협정인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의 지나친 부담을 지워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경쟁적 화폐 평가절하, 경제적 고립주의를 불러왔다. 이는 결국 전체주의를 키웠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44개국 정상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대신 추가적인 전쟁을 막고 세계 경제를 이끌 더 나은 방안을 찾고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 우즈에 모였다. 브레턴 우즈 합의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통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연동하는 일종의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기로 한 것이었다. 달러 가치는 35달러당 금 1온스로 고정됐다. 각국 정상은 통화의 가치가 달러 또는 금으로 얼마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면 국제 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확고한 반고립주의자였던 당시 서양의 국가 원수들은 호혜와 공정성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이 평화를 지킬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이들은 1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승전국들이 독일을 비롯한 패전국을 벌주기 위해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과도한 배상금을 물린 것을 실수로 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패전국의 재건을 돕고 패전국이 전후 세계 경제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로 했고 이 고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을 만들었다. 훗날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지금의 세계은행으로 발전했다. 이후 워싱턴에 본부를 둔 세계은행과 자매기관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재건을 돕는 본래 임무 외에도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임무를 추가로 맡게 됐다.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은 단기 차관을 제공하고 구조개혁을 촉구해 금융위기에 빠진 나라들이 더 단단한 금융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왔다. 일례로 2010년대 들어 지속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개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2018년 국제통화기금을 상대로 5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세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보다 더 장기적 관점에서 주로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개발을 돕는 일을 한다. 이 중에는 학교, 병원, 발전소, 수력발전용 댐 같은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세계은행 산하 원조기구인 국제개발협회 IDA는 터키나 중국 같은 여러 중간소득 국가의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하기도 한다. 세계은행은 국제개발협회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연간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데 이 돈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부터 에이즈 등 질병 퇴치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장기 빈곤 퇴치 및 경제개발 촉진 프로젝트에 주로 투자된다. 국제기구가 하는 일. 원래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물건과 서비스의 이동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교통경찰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세계 대공황을 야기한 혼란과 대공황 이후 이어진 정치적 소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브레턴 우즈 합의 당시에는 미국이 세계금 준비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주요 준비 통화로 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해 보였다. 언제든 3.5달러당 1온스의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미국 달러는 금에 버금가는 자산으로 여겨졌다. 1970년대까지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이어졌다. 일본,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많은 나라가 브레턴 우즈 체제 아래서 성장하고 번영을 누렸다. 세계 경제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큰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전쟁과 위대한 사회라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느라 발생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엄청난 양의 달러를 발행하면서 달러는 점점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1960년대 말 브레턴 우즈 체제를 더는 신뢰하지 않게 된 프랑스가 미국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다른 나라들도 연달아 같은 요청을 해왔다. 곧 미국이 보유한 금의 절반이 다른 나라로 이전됐다. 새로운 경제체제의 중추였던 미국의 자리는 흔들렸고 미국 정부는 근본이제를 폐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1971년 근본이제가 폐지되면서 달러를 비롯한 거의 모든 통화는 통화 사용자들의 신뢰를 기초로 가치가 정해지는 신용화폐가 되었다. 이날부터 브레턴 우즈 체제의 고정환율제는 폐지되고 통화 가치가 외환시장에서 정해지는 자유변동환율제가 시작됐다. 브레턴 우즈 체제의 고정환율제는 막을 내렸지만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까지 문을 닫은 건 아니다.
두 기관 모두 오늘날까지 남아 개발을 장려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하지만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부자 나라의 도구일 뿐이라는 비판도 많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예산의 대부분을 부유한 선진국이 낸 출자 출연금으로 충당하며 돈을 많이 낼수록 많은 의결권을 준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의 공공지출을 줄이고 임금 수준을 낮추고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구속한다는 비판도 자주 받는다. 국제통화기금의 이런 획일적인 조치는 그 나라의 관습이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등 규모가 큰 일부 개발도상국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심지어 중국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대체할 개발기구를 직접 만들기까지 했다. 중국은 주변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1000억 달러, 신개발은행은 500억 달러를 들여 각각 베이징과 상하이에 본부를 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과 신개발은행 NDB를 설립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 문제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라는 공동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한편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환경을 훼손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브라질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을 지나는 고속도로의 건설을 지원했으며 인도에서는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해 농경지가 물에 잠기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환경사회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을 거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많은 나라의 만연한 부패로 인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지원한 자금이 일부 힘있는 지도층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는 비판도 있다.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은 대부분 원래 도움을 주려던 국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들어간다. 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 일을 하는 대규모 개발 구호단체 옥스팜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국제금융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회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세 회피처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부패가 심한 나라의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 지원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외국의 원조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다. 사모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돈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일부 지도층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비판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개발 원조가 아닌 대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부채 부담을 높인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외채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써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 및 병원 건설이나 사회복지 예산은 크게 삭감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 생산을 늘리고 국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무턱대고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풀어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 경제 수치 외에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엔 개발계획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는 구매력 외에도 문맹률, 영아 사망률, 기대 수명 등 여러 기준으로 가난을 측정한다. 학교와 병원의 건축비만 지원하면 끝이 아니라 지어진 학교와 병원이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제대로 관리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모든 아이가 실제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자녀의 학교 출결 기록과 가족이 정기검진을 받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 뒤로 기대 수명과 문맹률이 극적으로 개선됐다. 세계의 가난을 단번에 해결해줄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 하지만 해당 국가 정부와 초국적 기관이 제대로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미래에는 개발도상국 주민들도 경제적 부유함뿐만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고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데서 오는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4. 국가도 살림이 어려우면 대출을 받는다. 구제금융의 역할이었습니다.